네, 실전 모의고사입니다. 실전 모의고사 1회를 한번 같이 풀어보면서 1회 문제 중에서 언급할 만한 가치 또는 문제 푸는 순서 또는 시간적인 관점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언어 부분에 관련돼서는 일단 그 글을 읽어야 된다는 좀 압박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글을 빨리 조금 읽고 전체 내용을 판단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세부적인 내용을 판단할 때는 그렇게 세부 내용 판단하는 그런 패턴으로 읽으셔야 전체 내용 중심으로 글을 읽는 범위를 좀 줄이면서 접근하실 수 있다. 그래서 큰 읽기 꼭 하셔라. 이렇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글을 보시면 처음 접근하셔야 되는 부분은 이 보기가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선택지의 배열상으로 뭐 예를 들면 나가 두 개고 다가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나 다를 중심으로 읽지 나 다만 읽는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나 다를 중심으로 읽어가면서 가장 그럴 법한 경우를 떠올리는 그런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얘가 생물의 조직화 과정에서 기능보다는 구조를, 그러니까 기능 중심의 방식과 구조 중심의 방식이 있는데 구조 중심의 방식을 뭐였죠? 나 다를 보시면 중시했다 경시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 중시인지 경시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부분, 그는 생물이 가장 하등한 것에서 인간에 이르기까지 단일선상에서 연속적으로 이어졌다는 존재의 연쇄를 믿었으며 단일 도안 개념과 뭐 시켰다. 그에 따르면 통일성을 갖지만 조금씩 다르게 연속적으로 이렇게 시간이 변하면서 기능과 외관이 변화함으로써 달라진 환경에, 그러니까 기능 외관은 바뀌지만 구조는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구조는 같으나 골격 구조는 같으나 상동이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기능보다는 구조를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중시했다 여기 둘 안에 니은번에서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는 생물이 가장 하등한 것에서 인간에 이르기까지 연속적으로 이어졌다는 존재의 연쇄를 믿었으며 단일 도안 개념과 자 라사예요. 배열시켰다, 연결시켰다 이래요. 배열이라는 게 조금 약간 그 개념과 배열시켰다 좀 어울리는 그런 표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3번으로 놓고 그 다음에 더 정확하게 하시려면 그 뒤에 확인을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씩 다르게 라번요. 연속적으로 조금씩 다르게 연속적으로 배열되었고 생물은 달라진 환경에 비읍번요. 반응할 수 있다. 뭐 3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읽으셔야 제한된 시간 내에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한번 3번 한번 볼까요? 자, 3번 문제 간략하게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빈칸에 들어가도 문맥상 적절하지 않은 말은 이렇게 보시면 여기 있는 말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고, 원래 문제에는 이제 좀 다이어 같은 것들이 있어서 중첩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조금 더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푸실 때는 여기에 해당할 만한 것들을 대담하게 하나 떠올려 봄으로써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정보 뭐가 허용되면서 이런 사업화 가능성도 높아졌다. 정보 열람이겠죠. 두 번째, 지위나 신분이 열등하다고 해서 뭐 이런 말인 것 같아요. 다 열자로 시작하니까 열자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초반 실점한 뒤 경기 내내 열세를 저는 열세인 것 같아요. 열세를 극복하지 못했다. 자, 라번 열악한 현실에도 인 것 같고요. 마번 보시면 주위의 반대에도 열렬하게, 여기 이제 가로가 열렬 쳐져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 이제
그 가로 대신에 정답이 더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들은 1번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한번 풀까요? 단어와 같은 의미는 이럴 때 여기 뭐 선후배끼리 밀고 끌고 하니 조직에서 승승장구할 수밖에 없겠네요. 이렇게 이런 용어가 나오죠. 그러면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용어로 집어넣어서 의미 관계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선후배가 서로 밀고 끌다 뭐 이런 것들이 서로 도와주다라는 의미일 것 같아요. 그래서 도와주다라는 말로 또는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도와주다, 보살피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어떤 물리적으로 뭔가를 밀어버리거나 없애거나 이런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5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친 단어의 뜻풀이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기 보시면 뜻이 있는데 뜻을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돼요. 시중에서 돈이 잘 유통되고 있는 것 같던데요. 2번 휴식을 취하고 났더니 머리가 잘 순환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3번 어린아이가 아파하는 걸 보니 눈물이 핑 생기더라고요. 4번 허기졌던 탓인지 술이 들어가자 술기운이 금방 나타나는군요.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기운이나 빛이 겉으로 나타나는 건지 여기서 보면 술 기운이 나타나다. 뭐 5번째까지 한번 해볼게요. 5번째 아시아 일대에서 큰 인기를 모은 아이돌 그룹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투어를 시작했다. 뭐 여기까지 보시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4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기졌던 탓인지 술이 들어가자 술기운이 금방 퍼졌군요. 이런 말이잖아요. 어떤 기운이나 빛이 나타나다가 아니라 퍼지다 이런 느낌인 거죠. 여기서 기운이나 빛은 여기서 이제 술 기운과 같은 의미로 판단하시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술을 마신 그런 느낌 뭐 이런 거죠. 여기서 기운이나 빛은 뭐 어떤 그 빛이 돌다 아니면 어떤 상스러운 기운 뭐 이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7번은 4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빠르게 9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이에요. 다른 단어들을 포괄할 수 있는, 자, 일반화된 의미를 살펴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9번 문제 보시면 예를 들면 더 그 큰 의미를 지니는 거, 그 넘다죠. 이게 넘다를 기준으로 판단되면 뭐 소유권을 이전하다, 뭐 어디를 지나다, 어디를 속다, 어디를 건너다. 그래서 넘어가다가 더 큰 표현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넘다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10번 한번 볼까요? 순서를 맞추는 문제예요. 순서를 맞추는 문제는 전체 윤곽을 판단하신 이후에 예를 들면 이 앞부분이 있죠. 기역번의 앞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연결되는 지점이 생기는데 그 연결되는 지점과 관련해서는 여기 그러나 또는 그동안 둘 이상의 이런 표현들이 있죠. 그러니까 지시대명사, 인칭대명사, 접속사, 문맥의 특징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 푸시는 입장에서는 나와 다가 가 뒤에 가에 들어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기생생물과 숙주 사이의 상호작용은 매우 복잡하다. 어떤 상호작용인지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어떤 상호작용인지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를 보시면 나번과 다를 보시면 그동안 숙주로부터 일방적으로 착취하는 이런 걸로 간주되었을 따름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단계가 공진화의 결과이다 이랬어요. 그래서 여기 그러나를 중심으로 그 이전에는 공진화와 다른 이야기가 나타나야 한다로 보시면 나번이 여기에 들어가는 단계고, 나번이 여기 들어가면 그 다음에 니은번에 들어갈 것은 가와 다 중에 하나입니다. 공진화의 결과이다. 뭐라고 얘기한 이후에 얘가 요컨대 기생을 공진화의 개념으로 판단함에 따라 하잘것없어 보이는 기생생물이 진화에서 중요한 몫을 한 것으로 새롭게 평가되었다 이랬죠. 그러니까 여기 요컨대 요약하는 말의 핵심인 말들이 니은에 들어가야 한다. 예. 그래서 여기 요컨대에 해당하는 말로 앞부분에 공진화의 결과이다 하고 나서 이 가가 들어간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설명함에 있어서 이 두 사람들의 견해차가 존재한다. 그래서 이 견해차가 존재하고 그래서 중요한 몫을 한 것이라는 새로운 의견이 있다. 그래서 가번이 여기 들어가면 그런 해석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공진화가 상호작용을 한 공진화에 관련된 설명이 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블랭크 앞뒤에 연결되어지는 맥락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13번 문제는 전체 다음 글에 이어질 내용이기 때문에 이 글의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실제 이런 글들을 좀 잘 접근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피타고라스는 음악을 수학적 조화로 이루어져 있으며 인간은 수학을 통하여 우주의 조화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런 내용이 나타나게 되면 이 뒤에 어떠한 글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소수지만 그런 분들이 이런 글들을 좀 잘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관적인 그런 의식이 발달하신 분들 이야기고요. 객관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중에 순서만 나타내는 그런 방식으로도 접근 가능하기도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그러면 얘가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음악은 수학적 조화로 이루어져 있고 인간은 수학을 통해서 우주의 조화에 가까워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인간은 수학 또는 음악을 통해서 수학을 통해서 우주의 조화를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우주의 조화를 이해할 수 있는지를 밑에 설명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수학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음악을 통해서 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선지 플레이 먼저 해보시면 나 아니면 라예요. 맨 앞에 이 다음에 나올 말이 나 아니면 라인 거죠. 자, 여기 보시면 그는 이래요. 그는 피타고라스를 의미하는 말일 거고 현의 길이에 따라 진동수의 비례를 측정한 결과 모든 화음은 일정한 비례를 지니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랬어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타나는 것 같고 라번이 만약 그거라면 이것은 이런 의견은 가히 놀라운 인식론적인 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랬어요. 그래서 나든지 라든지 둘 다 말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가나 이 다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근데 이제 나머지 부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가번을 읽어보면 하프의 현의 길이가 짧을수록 진동수가 커지고 진동수가 클수록 높은 힘이 난다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현의 길이에 따른 존등 수비를 측정한 결과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얘와 관련성이 있는 부분이었다 라는 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나번과 가번은 연결되어진 패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다번에 이는에 해당하는 표현이 나와요. 이는 소리라고 하는 귀에 들리는 구체적 현상을 수학이라는 추상적 영역으로 전이시킨 것이다. 그러니까 수학과 소리와 수학 또는 소리와 추상, 구체와 추상 이렇게 이제 연결되는 맥락을 이야기한 것이고요. 그 내용은 인식론적인 혁명에 관련된 부분에 관련된 설명인 거죠. 그래서 이 답어는 라에 종속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부연한다든지 아니면 상징하는 그런 표현으로 뭔가 제시하고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에 관련된 아주 구체적인 예시가 나가 이렇게 나타났다. 그래서 정답은 5번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와 같은 13번 같은 내용을 보시면 우리한테 좀 익숙하지 않은 내용이긴 하지만 이런 글들이 배열되는 그런 패턴을 좀 이해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가장 추상적인 표현이 나타나고요. 그 추상적인 표현을 좀 더 부연 설명하는 그런 표현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부연 설명하는 것들을 또 이해가 쉽지 않을 때 구체적인 예시로 뭔가 구체적으로 더 나타내고 있다. 이런 패턴을 좀 이해하시면 이 글을 판단하시는 데 크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렇게 순서 맞추는 문제는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정보를 이용해서 접근하시되 전체적인 맥락이 판단이 되지 않으시면 밖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내용적인 것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부분까지 판단하시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그때 추상과 구체를 사용하시면 여기 뭐 그런 내용이 있긴 하지만 이 내용 말고요. 이게 수학, 음악, 우주, 조화 뭐 이런 말과 하프, 진동, 비례 이런 말들 있죠. 이런 말들은 가장 구체적인 표현이지만 이런 음악, 조화, 수학 이런 말들은 좀 큰 말이잖아요. 범위가 포괄적이고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용어니까 그런 용어들이 사용되어졌다라는 부분이 여러분들한테 힌트로 작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3번 문제 살펴봤고요. 이번엔 16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 보시면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자, 일치 불일치에 관련된 글이에요. 그래서 글의 길이만 한번 좀 보시면 한 페이지를 거의 다 차지하는 두 문단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판단하는 게 어려운 그런 지문도 있겠지만 이런 글들은 세부적으로 그러하다, 그러하지 않다라고 일치 부합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 일치하는 것이 조금 더 어렵고요. 일치하지 않는 것이 조금 더 쉽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읽기를 하시고 빠르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패턴을 보시는 게 좋고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풉니다. 이런 문제들은 예를 들면 화산재 측정하는 지수 개념 또는 1812년 또는 투명성, 대기온도, 크라우치, 복사열 흡수, 그 다음에 복사량 부족, 확산 복사 이런 중요한 용어가 있잖아요. 그 용어가 어디 있는지를 먼저 보신 다음에 이 글을 개괄적으로 읽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주목하셔야 될 점은 그러니까 빨리 풀기 위해서 이런 활동들을 하시는 건데
이 빨리 푸는 거에 있어서 전반적 내용이 없을 때 빨리 풀다가 오답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빨리 풀다 보면 오답이 나오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내가 어떤 때 오답이 나오는지를 잘 측정해 보시면 모의고사 문제로서는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일치하는 것을 고르는 문제잖아요. 16번이죠. 예, 일치하는 것을. 자, 1번 한번 볼까요? 화산재 띠를 측정하는 지수 개념은 1812년부터 사용되어져 왔다. 1812년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하나 있고요. 12년. 지수. 여기 표현이 있네요. 그죠? 예. 그래서 이걸 근거로 지수 개념을 고안해냈고, 여기 1800. 그 연도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일단. 두 번째, 대기권의 투명성과 지표면의 대기 온도는 정비례 관계에 있다. 자, 보시면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 예. 여기 있는 것 같아요. 높은 고도에 머무르는 화산재는 대기권의 투명성을 낮추어 만약에 화산재가 있으면 대기권이 투명하지 않아서 태양 복사열의 흡수를 감소시켜서 표면상 대기 온도에 결정적 영향을 준다. 그래서 화산재가 많아지면 투명도가 낮아지고 대기 온도도 낮아지는 것 같아요. 흡수를 감소시킴으로써 낮아진다. 그래서 둘의 관계는 정비례 관계에 있다. 꼭 정비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비례 관계에 있다 정도면 괜찮을 것 같고, 정비례 관계이면 1대1 대응적인 그런 느낌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건지 아닌 건지는 잘 명백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죠? 예, 명백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네네. 여하튼 비례적인 관계에 있다라는 데 포인트가 좀 맞춰져 있다. 이렇게 봐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3번. 나머지 관계 크라 12년부터 17년 사이 크라가 어디 있죠? 잠시만요. 네. 여기 있네요. 그쵸? 여기요. 그 부분 찾아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번째, 화산재는 높은 고도에 머물러 태양 복사열의 흡수를 증가시킨다. 여기 보면 감소시킨다. 아까 판단한 것 같아요. 자, 다섯 번째, 태양열의 직접 복사량이 부족해도 확산 복사, 이렇게 특이한 용어가 나오는 경우는 실제 여기 보시면 이렇게 태양열의 산란이 어느 정도 보상하긴 하지만 뭐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직접 복사량이 부족해도 확산 복사에 의해서 상쇄된다. 보상하기는 하지만 예, 뭐 그렇지는 않다. 뭐 이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내용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런 부분들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좀 도움이 되고자 한 가지 말씀만 드리자면, 여러분들 공룡이 멸종한 얘기 아시죠? 공룡 멸종에 관련된 가설 중에서 가장 지배적인 가설이 외부 소행성이나 이런 것들이 지구에 충돌되고 지구에서 지표면에서 뭐 이런 그 화산재나 아니면 먼지 구름이나 이런 것들이 그 지구 대기권을 감싸게 되고, 지구 대기권을 감쌈으로 인해서 태양으로 오는 빛이 차단되었고 지구 온도가 줄어들었고, 그래서 식물 등이 발전하지 성장하지 못해서 공룡이 멸종되었다. 이런 지배적인 가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화산 활동이나 이런 거에 대한 지질학자들의 관심이 지대한 것 같습니다. 자, 18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는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 18번 문제가 가장 대표적인 그런 거예요. 여기에 이제 들어갈 부분들을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 중에 프랙탈이라는 구조를 잘 아시고 계신 분이 있으시면 여기 정도만 읽어도 돼요. 그런데 내가 만약 프랙탈을 잘 몰라요. 그러면요. 여기만 읽고 뭔가를 이렇게 넣으려고 했을 때 이게 잘 되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이 경우에 가지들이 일정한 거리에 비가 되는 점에서 두 가지로 갈라졌으므로 가지의 어느 부분을 선택해 확대를 해도 전체의 나무 모양과 같은 모양을 얻을 수 있다. 지금 이 위에 있는 설명이 프랙탈 구조에 관련된 설명입니다. 그래서 도형의 이런 성질을 이런 거라고 한다. 그럼 뭐냐면 이걸 전체를 확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봤더니 전체 모양과 비슷한 모양이 있다더라.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자기 유사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걸 보고 프랙탈 구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 내가 프랙탈을 잘 몰라요. 프랙탈이 어떤 건지 잘 몰라요. 그러면 여기 나무, 뭐 심장에 나온 대동맥 얘기나 들지, 아니면 나무에서 나타나는 구조에서 이 거리의 비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게 확대하거나 축소했을 때 얘가 동일한 형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라는 점을 유추해서 끌어내셔야 합니다. 자, 뭐 그 정도로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한테 의미상 어떤 게 있냐면 우리나라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 부분만 또 확대를 해보죠. 그러면 해안선과 유사한 구조가 또 확대된 장면 내에서 해안선과 유사된 그런 장면이 나타난대요. 근데 이걸 또 100배 확대를 하죠. 여기만 또 100배를 확대해서 이렇게 나타나죠. 그러면 또 비슷한 구조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뭇잎을 보게 되면 이런 특징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 부분만 또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생겼대요. 그래서 동일한 부분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이게 이제 인과관계로 설명되지 않는 근대적 이론의 한계를 나타내는 프랙탈 구조에 관련된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동일성이 반복되는 형태,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실제 우리나라 음양 이론처럼 무엇이 원인이고 무엇이 결과인지 모르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뭐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그런 과학 이론의 대표적인 게 프랙탈 이론인 것 같아요. 자, 여하튼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 글을 읽을 때 이 내용을 아시면 크게 도움이 되겠지만, 만약 내가 이 용어를 알고 있다라는 관점을 보시면 여기 부분만 읽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내가 프랙탈이란 걸 잘 몰라요. 그러면 아주 작게는 여기 지금 가지라고 나왔는데 가지를 조금 더 추상적인 대상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이 나무에 관련된 설명이잖아요. 또는 저 위에는 뭐였죠? 위에는 심장, 혈관 얘기잖아요. 여기는 혈관이고 여기는 나무긴 하지만 얘가 일정한 거리의 비가 되는 지점에 두 가지 갈라졌는데 확대해도 같은 모양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여기 나와 있는 용어로 다시 이 프랙탈을 재정의하시고 이 부분을 설명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좀 안 되시면 저 위에 있는 내용의 핵심 부분을 두 가지를 공통 잡아서, 혈관과 나무를 공통 잡아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 정도로 살펴보도록 하고요. 몇 번이죠? 네, 18번이었네요. 자, 21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문제는 알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게 있고요. 글에서 추론할 수 없는 내용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추론을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별해내는 거예요. 이때 이 알 수 있는 것은 추론을 잘못한 것도 포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알 수 있는 것에 해당하는 내용은 잘 알 수 있는 거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추론인 줄 아는 것은 제거한다라는 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알 수 있는 것은 내용상 맞는 것까지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내용을 전반적으로 보시면 엘리베이터의 시작은 이렇게 되고 있고요. 엘리베이터의 발전은 건축물이란 이런 용어들로 얘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단 크게 살펴보시고 보기에 엘리베이터의 기원, 등장으로 인한 변화, 작동 방법, 엘리베이터의 역사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보기를 보시면 어떻게 글을 읽어야 되는지가 나타나요. 그죠? 그러니까 기원이 엘리베이터는 어떻게 생겼다. 기원이 있는지 이렇게 판단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셔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기억이 3개, 그 다음에 니은은요. 니은은 읽으실 필요조차 없습니다. 모든 지문에 니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니은은 판단 안 하셔도 되고요. 기억 3개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자, 기원 있나요? 엘리베이터의 시작은 아르키메데스로부터 였다 됐죠. 그래서 기원 여부는 나타나 있다. 그 다음에 니은번은 중요한 판단 사항이 아니고요. 만약 리을번이 공통적으로 있기 때문에 디귿번이 좀 중요한 판단일 것 같습니다. 디귿번 보시면 작동 방법이에요. 엘리베이터는 어떻게 작동하나 라는 거죠. 엘리베이터는 어떻게 작동하나? 여기 보시면 전반적인 내용은 엘리베이터 기원은 이렇고요. BC 200년 경에는 뭐 사람에 의한 엘리베이터도 있었고요. 이런 거 발전은 뭐 이렇게 발전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3번째 문단에서는 엘리베이터와 건물의 높이에 상관관계가 있다. 엘리베이터가 발전해야 건물이 높아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동 방법에 관련된 부분들이 아예 없다. 뭐 이렇게 사람이 끌어당긴다. 뭐 이런 것들이 작동 방법이다 라고 하면 그런 거지만 구체적인 작동 방법, 그러니까 뭐 도르래의 원리를 이용했다든지 그런 설명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역사 부분을 한번 보시면 잠시만요. 몇 분이죠? 네. 역사 부분을 보시면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역사에 관련된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번은 디귿번은 포함되지 않고 기억, 리을 중심으로 보시면 3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24번 문제 보시면 다음 글을 읽고 보기의 글이 들어갈 곳으로, 그러니까 전체의 글이 여기 보기가 있으면 전체의 글이 가나, 여기 보시면 화폐는 교환수단이며 이렇게 3원소가 시장경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허구적 편견으로 또는 이를테면 유기농 마을과 계약하여 라번을 보면 최근 공정무역 도 이렇게 시작하는 글이 있는데요. 가나다라 글이 있는데 이 보기가 가나다라 중에 어디에 위치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철저하게 보기 중심으로 살펴보셔야 합니다. 한번 볼게요. 자, 이게 24번이죠. 자, 24번 보기의 글 한번 읽어보시면 화폐 없이도 시장과 교역은 가능했다. 교역과 시장의 거래는 가격의 매개 기능 없이도 이루어져 왔다. 시장 화폐 가격의 매개 기능이 없어도
사회적 배열 관계를 만들어가고 충족시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시장과 교역과 화폐가 반드시 교역에 시장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지 아니면 더 있으면 더 좋은 요소에 불과한 건지에 관련된 설명인 건데요. 이 보기는 화폐 없어도 시장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설명인 것 같습니다. 자, 가번부터 한번 따라가 보면 가번 보시면 화폐는 꼭 교환 수단이며 교역은 시장 교환이라는 선입관은 진리처럼 숭배받는다. 삼원소는. 이렇게 삼원소가 그러니까 세계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 허구적 편견으로 바라본다. 화폐의 출현을 곧 시장 교환의 등장으로 동일시하는 역사적 오류를 범하게 된다. 이랬어요. 이를테면 여기서부터 이 다번을 기준으로 그 이전까지는 화폐가 교환과 꼭 불가분의 관계였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를테면 유기농 여기 마을을 보시면요. 재배하고 거래망은 상호 교환 방식으로 여기 이제 화폐가 없죠. 화폐 없이 교환됩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나번과 다번이 다른 견해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본주의 체제의 핵심이 화폐일지인데 이 화폐 없이도 그 교환이나 시장 거래가 가능하다는 입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그 뭐 지자체에서 하는 그 재래시장 상품권 같은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이런 거를 대변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화폐를 모든 것들을 교환할 수 있는 교환 매개체로 보는 그런 관점이 하나가 있고요. 일종의 우리나라에서 요즘 발생하고 있는 협동조합 같은 그런 개념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반대쪽 개념에 포함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와 다 사이가 개념상 분리되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다번에 해당한다. 자, 그 다음에 27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7번, 28번 문제는 두 문제 연속 형태의 문제예요. 그래서 문제 형태를 보시면 일단 전체 글은 가나다라 이렇게 되어져 있고 각 문단을 읽고 요약한 것으로 그래서 문단 요약만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28번은 보시면 전개 과정을 도식화해서 표현한 것으로 맞는 것은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27번, 28번 문제는 둘 다 큰 읽기로 글을 읽으시면 더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가번부터 한번 볼까요? 한글이 훈민정책의 의미였다. 백성을 훈육한다는 뜻으로 한글을 만들어 왔다가 가의 전체 내용이에요. 나는 자, 이거 한편 이런 말 조심하세요. 한편 이런 것들은 어떤 그 주장의 핵심 전개 부분이 있으면 다른 전개 부분을 이야기할 때 한편, 다른 한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편 다른 각도에서 생각하면 그러니까 백성을 훈육한다라는 관점 말고 훈민정책의 차원을 넘어서서 이러잖아요. 이게 백성의 자의식의 향상에서 찾지 않을 수 없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가번은 엘리트시즘적인 관점으로 왕이 백성을 계도해서 나간다 이런 측면이 있었지만 나번을 보시면 다른 관점이에요. 백성의 자의식이 향상이 되어져서 백성에게 문자를 제공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관점이 제공된 겁니다. 그래서 가번과 나번은 관점 자체가 좀 다르다. 자, 계기는 원인은 이런 설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연동되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천민의 난이 등장하고 무신정변이 일어나고 몽고 침입에 대해서 자의식이 한층 높아졌다. 자, 그 다음에 라번을 보시면
고려 후기에 의식 수준의 향상이 한 단계 높아졌다. 그래서 조선 왕조가 들어오면 한글을 만들어서 백성에게 제공한다. 이런 일들이 이런 일의 원인으로서 원인과 결과의 층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7번 가번은 보시면 한글의 창제는 백성 세계의 변화에 기인한다. 그렇죠. 이 가번 같은 경우는 연결 지점으로서 이 가가 이 위에 있는 가나다라와 관계없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 예를 들면 A, B, C, D 이렇게 고쳐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만 보시면 되는데 한글의 창제가 백성 세계, 백성의 의식, 자의식의 변화에 기인한다. 주제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한글은 백성 세계의 자의식을 형성했다.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엔 잘 만들어진 표현인 것 같습니다. 원인 결과를 뒤집어 보면 한글이 백성 세계의 자의식을 향상시키는 게 이게 훈민 정책의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 내용이 이게 언급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자의식의 향상으로 한글이 창조되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이 나는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번 자의식은 무신난 이후 꾸준히 높아져 갔다 이랬어요. 무신난 이후로 여기 보시면 무신난, 천민의 몽고 침입 뭐 이렇게요. 그래서 꾸준인지 조금 헷갈리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단계를 거치면서 자의식이 향상되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은 맞는 것 같아요. 자, 라번 보시면 한글의 창제는 백성의 자의식 고조에서 얻어낸 것이다. 이게 맞는 표현이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28번을 보시면 그래서 가번과 나다라가 좀 차이가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가와 나가 분리되어져 있는 그런 패턴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런 표현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가가 있고 나가 좀 그 전에 한글이 왜 창제되었니?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하튼 그거 표현하는 양태로 이렇게 가가 있고요. 나가 있다. 근데 그 나라는 관점에서 보면 나라는 관점이 왜 계기가 뭐였니? 얘네들 사이에 원인과 결과가 표현되어져 있다. 이렇게 있고요. 나의 층위의 밑에 그래서 나 밑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나 밑으로 다가 있고 다를 설명해 주는 말로 라가 있다. 뭐 이런 패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화살표 이 연결되어지는 지점에 대해서는 약간 그 논박이 가능하겠지만 전반적으로 가와 나가 차이가 나고 이 나를 뒷받침해주는 애들로서 다라가 존재한다. 이런 느낌인 것 같고요. 이 다라는 원인에 따라서 라라는 결과물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번 같이 이런 병렬적 구조도 아니고요. 잠시만요. 이 2번과 3번은 표현이 똑같네요. 표현이 똑같고 이 1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가, 나, 다가 같은 층위에 있기 때문에 틀려 있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8번은 이런 설명이 가능할 것 같아요. 가와 나가 층위를 달리하는 관점에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걸 이제 구별 지어주는 패턴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번의 경우에는 다라가 나를 뒷받침하는 논거에 해당한다. 그리고 다를 원인으로 라가 결과물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게 지금 표현을 조금 더 잘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2번이나 3번의 그런
양태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실전 모의고사 1회차 언어 추론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제일 먼저 접근하셔야 될 부분이 이 문제를 내가 시간 내에 풀 수 있을지, 그래서 푸는 문제 개수를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을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한 30개의 문제를 푼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한 30초 안에 풀 수 있는 문제가 몇 개이면 1분에 풀 수 있는 문제를 몇 개로 담을지를 머릿속에 먼저 상정을 하시고 순서 배열을 먼저 하시는 게 일단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1분짜리 문제를 푸실 때는 메타인지를 사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분에 내에 이 문제를 풀 수 있을지, 그리고 정답을 맞추어낼 수 있을지, 나한테 유리한 그런 문제 형태는 무엇인지를 푸시면서 항상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문제에 3-4문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대부분 어려운 문제 한 문제에 시간을 많이 소모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내가 예를 들면 배열하는 문제에 굉장히 약하다라고 판단하시면 그 문제를 뒤로 돌리세요. 돌리고 이제 판단을 하시고 다른 문제 풀고 오신 다음에 넘어와서 판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그런 과정을 다 거쳤어요. 다 거친 상태에서 여러분들한테 형식적인 그런 어려움이 없다라고 판단할 땐 예를 들면 나한테 중요한 부분이 무엇일까? 예를 들면 문장 배열을 기준으로 살펴보시면 나는 내용으로 이 문제를 풀고 있진 않나? 이렇게 비판적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용 반, 형식 반이 되었을 때 글읽기가 잘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나한테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는 그런 패턴으로 모의고사를 푸시고 점검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언어 추리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